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3.1절을 맞이해서 여의도와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3.1절 같은 경우는 날씨가 뭐 조금 풀리는 것 같더니만 이 공기는 또 탁하고 비까지 오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을 못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셨던 분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과 여의도에 몰려들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에 문재인 당시에 3.1절 집회를 맞이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고 또 8.15 집회를 맞이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때 못지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인들의 모습도 뭐 스멀스멀 보였습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지금은 뭐 참석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는 또 아니니까요. 왜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모였냐? 뭐 이제 뭐 몇 가지 좀 현장 장면만 보시게 되면은요. 광화문의 세종대로의 모습입니다. 뭐 위에서 지금 찍은 것 같은데 딱 봐도 옆에 지금 이제 뭐 교복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지금 세종대로를 가득 채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서 찍었는데 야 진짜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집회 그 허가가 됐던 그 장소만 보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른 이제 그 모습도 더 멀리서 좀 보게 된다면 세종대로의 모습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딱 보자마자 거의 한 몇만 명, 이거 한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사진도 보시게 된다면 이거 뭐 파노라마로 지금 이제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집회에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오후 한 3시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 뭐 3만 명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얼핏 제가 보기에도 뭐 일단 뭐 잠실 경기장이 됐거나 이 정도는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인파다 보니까 한 5만 명에서 한 6만 명 그 정도 충분히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이 목소리의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참으로 진짜 감사하게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헌재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뭐가 문제점인지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 서구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커플로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두 분이 다 남자시네요. 커플로 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커플로 오셨을 수도 있나요? 뭐 어쨌거나 일단 김민기 씨와 그다음에 한민재라고 하는 분 27살과 26살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나라를 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3.1절에 서울로 왔다. 이게 지금 막 부산 서구에서 뭐 여기 광화문까지 오겠다라고 한다면 꼭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 막 짐 싸가지고 나와야 될 텐데 진짜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대 지금 딱 중반밖에 안 되는 분들인데 그리고 또 아들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이제 또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아버지랑 같이 또 나가는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권찬우 씨 같은 경우는 용산에 사시는데 아버지랑 같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누가 선이고 악인지는 명확하다. 불공정한 선관위와 사법 체계를 향한 분노를 보여주고자 왔다.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이 20대 이제 중반, 뭐 중후반 요 정도 사이에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이제 또 유튜브가 됐거나 뭐 방송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다 보니까 선관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사법부나 헌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울 서초구에서 강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 분인데 29살이라고 합니다. 친구랑 이제 또 같이 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집회 나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진정으로 이번에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계엄 자체가 발생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서종서 분 같은 경우는 직장인인데 36살이신데 이분이 이제 광명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광화문까지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전날에 광화문 근처 호텔에서 투숙하고 바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열기가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아침에 가고 이러면 또 막 복잡하고 막 차도 많이 막힐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아싸리 그냥 막 됐다 뭐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광화문 근처 호텔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왔다라는 거죠. 비상계엄은 거야 독재에 맞설 대통령의 최후 수단인데 이를
이를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는 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를 지금 무슨 뭐 저기 뭐 이상한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지금 젊으신 분들이 다 지금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박모 씨 이분도 이제 30살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내전으로 빠뜨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야권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다. 지금 이제 뭐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다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진실을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왜 도대체 이번에 계엄 선포가 있게 되었는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행정부를 갖다가 마비시켰는지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그리고 탄핵을 시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싹 다 막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국가 정부 자체가 완전히 마비가 돼 있던 상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엄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화문뿐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번에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회가 열렸었는데 지금 사진 또 보시는 바처럼 요거는 이제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 했던 그 집회죠, 그렇죠? 세이브 코리아에서도 지금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얼핏 봐도 한 4만 명, 5만 명 정도는 모인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냐? 법원에서 이번에 이 집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헌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 같은 경우도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 집회에 대해서도 법원이 굉장히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헌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모습인데 법원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참으로 진짜 비극인데 어쨌거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또 행진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국회 앞으로 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경찰이 5개 집회 제한 통고를 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못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더니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줬다라는 겁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이게 무슨 뭐 폭력 집회도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평화로운 지금 이제 집회인 것이고 만약에 이게 거꾸로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식의 집회를 했다면은 과연 경찰이 5개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애당초 경찰이 청구했던 것 자체가 법의 어떤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의 취지와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찝어주더라고요. 행정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날 집회는 공휴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회 공식 일정도 없지 않냐?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을 행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그리고 또 원활한 업무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국회의 헌법적인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가가지고 무슨 뭐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날 지금 집회하는 것일 때 다 지금 내려가가지고 지들끼리 뭐 술 퍼마시고 놀고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무슨 뭐 업무가 마비가 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경찰도 과거의 신청인이 개최했던 집회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냐?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 그리고 또 뭐 광화문에서 지금 열리는 이 집회에서 폭력성이 나타나거나 무슨 뭐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다. 이런 점이 분명히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그 느끼고 있지 않냐? 평화적인 집회라고 하는 것을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인 가치를 볼 때 이를 제한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사실상 누구한테 나와야 되는 얘기냐? 헌재가 사실상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원이 지금 이제 집회를 갖다가 허용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가지고 집회하지 말아달라 이거 막아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했는데 그거 안 된다. 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갖고 있는 헌법적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헌법에 대해 가지고 이 가치를 수호해야 되고 누가 도대체 이 헌법에 대해 가지고 경찰의 어떤 시도가 됐거나 민주당의 저런 잡스러운 행동들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다 커트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헌재가 원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내렸던 이 인용 결정이 헌재를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누가 도대체 헌법을 갖다가 수호하고 있고 누가 도대체 국민들의 헌법을 보장해주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아니라 오히려 일선 법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메시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헌재는 지금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법원이 최소한의 기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팅이가 있는 법원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